사무실 직원이 출산 앞두고 있다. 뱃속에 애기 있을 때 책 읽어주라고 권한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목소리 들린다. 싸우는 소리 듣고 크면 심성이 좀 안 좋아지고 동화책 읽어주면 익숙해진다. 그런 아이들은 갓난아기일 때도 책 읽히면 집중한다. 눈 못 뜨는 아이들한테도 책을 읽어줘야 한다. 책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존 환경의 일부라는 걸 인지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글쓰기에 대하여 체험적으로 체득한 내용을 글쟁이로서 먹고 사는 비결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을 잘해야 외국어도 잘한다.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써야 한다.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느냐 하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다. 대부분 보면 글 쓰는 능력이 IQ 능력 측정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일 것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다. 어떻게 할지 몰라 학원을 보낸다. 학원 보내서 글쓰기 능력 길러주기 매우 어렵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성공하는 아이들은 기본 요건이 되어 있는 애들이다. 기본 요건이 안 되는 애들은 그렇게 시켜도 못한다. 회사원들 보고서 중에 어떤 것을 보면 읽기가 힘들다. 그 사람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있느냐에 따라 같은 노력을 해도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글을 잘 쓰느냐,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내 자식이 글을 더 잘 쓸 수 있게 되느냐고 묻는데 글을 잘 쓴다는 건 문장이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글을 잘 쓰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글을 잘 쓰게 되었느냐, 빨리 쓰고 논리적으로 쓰게 되었느냐.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읽기와 관련이 있다. 많이 읽었다고 해서 다 글을 잘 쓰는 건 아니다. 글쓰기는 자기 생각을 텍스트로 옮기는 일이다. 쓰기 전에 먼저 생각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뭘로 하느냐 하면 언어로 한다. 생각 그 자체가 언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언어라는 것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어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한국어를 잘한다. 잘하는 것 같다. 그러나 각자가 알고 있고 사용하는 어휘의 숫자는 매우 다르다. 외국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똑같이 영어를 유창하게 해도 어휘를 많이 알고 있어야 영문으로 잘 쓸 수 있다. 우리말을 잘해야 영어도 잘한다. 한 사람의 언어 능력은 모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어로 퍼져나간다. 영어 발음 잘하게 한다고요, 수술한다고 한다. 그건 무지의 소치다. 발음을, 발성을 우리말처럼 하면 원어민처럼 말하기 힘들다. 정확하고 곱고 풍부한 우리말이 있는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라. 외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도 모국어를 잘해야 한다. 모국어를 잘하려면 많은 어휘를 알아야 한다. 100단어, 200단어만 알아도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고차원적으로 글 쓰고 말하려면 많은 어휘가 필요하다. 어휘 습득 방법은 많이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럴수록 글을 잘 쓸 개연성이 높아진다. 사무실 직원이 출산 앞두고 있다. 뱃속에 애기 있을 때 책 읽어주라고 권한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목소리 들린다. 싸우는 소리 듣고 크면 심성이 좀 안 좋아지고 동화책 읽어주면 익숙해진다. 그런 아이들은 갓난아기일 때도 책 읽히면 집중한다. 눈 못 뜨는 아이들한테도 책을 읽어줘야 한다. 책을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존 환경의 일부라는 걸 인지시켜야 한다. 많이 읽지 않는 사람은 글을 잘 쓸 수 없다. 이 점을 말씀드린다. 만화책도 괜찮다. 텍스트를 읽어야 한다. 저는 토지 일부를 5번 읽었다. 토지 같은 소설은 읽을 때마다 맛이 다르다. 영화도 여러 번 보면 디테일이 새롭게 눈에 들어온다. 박경리 선생의 토지는 제가 본 소설 중 아니 모든 책 중 가장 풍부하고 적절하고 아름답게 우리말 어휘를 구사한 책이다. 토지 일부 같은 책들을 5번 읽으세요. 차이가 난다. 그냥 읽다 보면 저절로 그 뜻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입력된 것이 출력되기 시작한다. 그 어휘들을 출력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다. 토지 일부로 충분하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아주 정확하고 곱고 풍부한 우리말이 있는 책을 반복적으로 읽게 하세요. 독서량의 부족에서 문제가 온다. 읽는 가운데 어휘가 드러난다. 6개월에서 1년만 그렇게 하시면 구사하는 어휘의 품격이 넓어지고 깊이가 넓어진다. 게임만 하지 마시고 책도 많이 읽으십시오. 두 번째 글쓰기의 조건은 실제로 많이 써보는 것이다. 결국 쓰는 것이다. 많이 써보는 것 외에는 또 다른 길은 없다. 글쓰기는 머리로 쓰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손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톡스리타법이다. 지금도 키보드를 대여섯 개의 손가락으로 친다. 그렇게 쳐도 23일간 책 한 권 썼다. 손이 느려서 글 느리게 쓴다. 이건 아니다. 글쓰기는 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지금은 다 컴퓨터로 쓰지만 그전에는 손으로 썼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글을 썼다. 군에 있을 때 일기도 쓰고 편지도 많이 썼다. 그날 있었던 일을 꼼꼼하게 묘사하고 기록했다. 별자리의 이동을 눈에 담았다가 낮에 와서 밤에 본 모습을 묘사해보았다. 그때 카페 밖 풍경을 메모했다. 똑같은 걸 봐도 사람마다 표현법이 다르다. 참 많은 걸 기록했다가 없애고 그랬다. 결국 쓰는 것이다. 많이 써보는 것 외에는 또 다른 길은 없다. 가진 어휘가 많은 사람은 생각이 깊어질 수 있다. 많이 읽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글을 잘 쓰는 방법의 충분 조건은 많이 써보는 것이다.
그렇게 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구해보는 것이다. 많이 쓰지 않고 글 잘 쓰는 건 불가능하다. 어떤 형식의 글이든 다 통한다. 글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시, 소설, 수필 다 좋다. 무조건 써본다. 읽는다는 것이 자기의 머릿속에 큰 그릇을 만드는 일이라면, 어휘를 늘리고 구사 능력 높이는 일이라면 쓰는 일은 그걸 실제로 출력하는 일이다. 출력되지 않는 정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기 손으로 써지지 않는 정보는 자기 정보가 아니다.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상은 자기 사상이 아니다. 많이 쓰는 것, 메모하는 습관이 글쓰기의 두 번째 조건이다. 많이 읽고 많이 메모하면 잘 쓰게 된다. 자신의 글을 잘 살펴보세요. 자신이 쓴 글 중 동일한 표현이 몇 번 등장했나요? 송구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등등 여러 표현을 썼는데 같은 표현이 하나도 없어서 놀랐다라고 얘기했다. 토지책을 처음 읽을 때뿐 아니라 두 번, 세 번 읽으면 더 눈물이 난다. 작가가 어휘에 숨겨놓은 깊이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그런 책들을 반복해서 읽으시면 놀라우리만큼 자기의 어휘가 늘었다는 것을 느끼실 것이다. 토지책을 읽기 전에 한 번 하고 읽고 난 후 해보십시오. 작은 노트 하나 준비해서 짬이 날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걸 무조건 스케치하십시오. 그래 보면 자기의 어휘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글쓰기에 대하여 체험적으로 체득한 내용을 글쟁이로서 먹고 사는 비결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